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민선 6기 단체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2014 문화의 달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에서 열립니다. 대인시장과 동명동 골목길, 푸른길 공원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가 열립니다. 광주시가 2017년까지 군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이전 계획 등을 담은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만든 공업용수관이 6개월 만에 파손됐습니다. 시험 통수 과정에서도 몇 차례 문제가 발견됐었는데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했습니다. 세월호를 소재로 한 작품을 두고 광주 비엔날레처럼 진통을 겪었는데 비슷한 논란을 대하는 두 도시의 대처는 사뭇 달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11일 역대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갈아치우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도 축제 기간 내내 표현의 자유 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검증 안 된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이 유족들을 울렸다며 세월호 일반 가족 대책위와 정치권이 상영 반대를 외쳤고 급기야 부산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도 상영 반대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유가족은 진도 백목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사업거리를 생각하였으면서 무슨 염치로 국제영화제에 상영한다는 것인지. 광주 비엔날레도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 5월의 특별전 전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던 걸 보면 양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세월호 때문에 비슷한 진통을 겪은 셈입니다. 작품이 논란이 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었고 자치단체장이 나서 작품의 전시와 상영을 반대하는 과정은 비슷했지만 대처 과정에서는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광주는 세월 5월을 걸지 못했지만 부산은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입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 비프 집행위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검열이 있다면 누가 영화를 보러 오겠냐며 900억 예산의 중국 베이징 영화제보다 120억 예산의 부산영화제가 더 유명해진 건 검열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영화든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영화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논란이나 비평들은 분명히 이 영화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제의 본질이 아닌가. 1995년 출범한 광주 비엔날레와 1996년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비슷한 나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제입니다. 하지만 흥행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관객 수는 양상이 달라서 광주 비엔날레가 감소 추세인 반면 부산국제영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관객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 하지만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담보하지 않으면서 문화 수도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이 1심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민선 6기 단체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선고를 받고 나오는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지난해 10월 대만으로 해외 연수를 가는 동구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200달러씩 모두 800달러를 준 혐의를 재판부가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노 청장이 이들에게 준 돈이 하나로 100만 원이 채 안 되고 선거 한참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엄한 판결입니다. 관례적인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과 또 현직 구청장으로서 법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현재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은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최영식 담양군수 등이고 김성 장흥군수는 공보물 허위 기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단체장이 이번 당선 무효형 판결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다면 노 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6.4 지방선거가 있기 한 달 전 전국의 선거 전담 재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로 의결했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단체장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단체장들이 어떤 처분을 받고 판결을 받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과 종전 부지 활용 방안, 주변 주민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와 지원 계획을 함께 공고한 뒤 공모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제2비금융지주에 대해 지역민을 중히 여기는 경영을 당부했습니다. 윤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은행이 이달부터 제2비금융지주의 종속회사로 편입된 만큼 제2비금융지주가 지역민의 자부심과 헌신, 공동체 가치를 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고 성공하는 경영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시장은 회견의 성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광주시가 제2비금융지주에 무엇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고 오늘은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이라며 알맹이 있는 내용을 내놓지 않아 하나만한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취업난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대학을 5년에서 6년째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단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인데 대학이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있고 비용도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입니다. 이유는 대부분 취업 때문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일단 학생을 뽑는 걸 원하니까 학생 신분을 좋아하니까. 전남대에서는 올해 8월 졸업 예정자 1,8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 비율로는 27%가 졸업을 유예했고 조선대의 경우는 47%, 그러니까 2명 중 1명꼴로 졸업을 미뤘습니다. 이들은 수업을 받든 안 받든 대학에 돈을 내야 하는데 전남대는 기성회비의 10%, 조선대는 1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이제 저희도 그 재학생 등록금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여대와 남부대, 송원대 등은 학점을 다 따서도 졸업을 유예하려면 반드시 수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물론 수업료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8개 대학이 이처럼 수강을 강제하거나 수업을 안 들어도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유해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거나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연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조치를 받고 있는 학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지난 2009년 5만 3천여 명에서 올해 7월에는 7만여 명으로 35% 증가했습니다. 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가압류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당한 대출자는 2011년 999명에서 작년에는 3,700여 명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 대학 가운데는 조선대에서 49명, 호남대 43명, 광주대 36명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이버 검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장병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 협조를 받아 SNS나 이메일 등 인터넷을 감청한 건수가 2010년 1,269건에서 작년에는 1,798건으로 4년 사이에 42% 증가했습니다. 장병환 의원은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만든 공업용수관이 6개월 만에 파손됐습니다. 시험 통수 과정에서도 몇 차례 문제가 발견됐었는데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 틈 사이로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아스코는 힘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바로 옆 도로도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지난 10일 영암 금호 방조제 도로 밑에 묻혀있는 공업용수관이 파손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400mm 공업용수관은 대불 산단에서 화원 산단까지 19.3km에 달합니다. 110억 원이 투입돼
지난 3월 말 준공됐는데 6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업용수관은 시험 통수 과정에서도 2차례나 문제가 발생해 보수를 했었는데 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시험 통수 시에 일부 미관 부분을 보수한 적이 있으며 준공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공업용수가 누수된 곳은 임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도로에는 마치 싱크홀처럼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지점은 고가도로 바로 옆으로 하루 수천여 대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해서 그 도로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전라남도는 사고 지점의 공업용수관 파손 부위를 수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검사 결과 34% 이상이 이상소견자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의 고용노동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436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사 결과 34%에 해당하는 151명이 이상소견자로 나타났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의 임시건강진단 명령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남대병원에서는 최근 11년 동안 11명의 유방암 환자가 생겼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배 차량이 17,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의 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수배 차량은 8,400대, 전남은 8,500대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수배 차량은 19만 6천 대에 이르렀습니다. 정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 수많은 차량에 수배를 내리고 있는데도 차량 회수나 피의자 검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절반 이상이 전직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주승영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0월 이후 개최한 31차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62명 가운데 67%인 42명이 경찰 출신 인사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을 3%가량 웃도는 수치며 주 의원은 실제는 경찰과 마찬가지인 민간위원들의 징계 심사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야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에서 여러 차례 음식을 훔친 혐의로 43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13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야식 배달 오토바이에서 32,000원어치의 김밥을 훔쳐 달아나는 등 전후 11차례에 걸쳐 34만 원어치의 야식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숙자인 정 씨는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2014 문화의 달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에서 열립니다. 17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와 남아시아 예술단의 전야제 공연이 펼쳐지고 18일에는 이달 말 완공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광장에서 이인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와 한중일 예술단이 꾸미는 개막식이 열립니다. 또 17일부터 19일까지 대인시장과 동명동 골목길, 푸른길 공원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가 열립니다. 대인예술시장에서 매달 열리는 야시장이 문화의 달 행사에 맞춰서 오는 17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야시장에서 중국과 동남아 출신의 이주민과 유학생은 전통 공예와 먹을거리를 소개하는 아시아 문화거리를 마련하고 시장 상주 작가들은 다다 아트페어를 열어 다양한 작품과 아트 상품을 선보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생필품과 음식을 싼 값에 판매하고 올해 새롭게 시장에 입주한 수작업 메이커스들도 창작품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광주 북성중학교를 이설하는 안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북성중 이설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북성중을 효천 이직으로 옮길 계획이었고 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 총동문회도 이설에 찬성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순천만 갈대축제를 비롯한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같은 기간에 열립니다. 축제 간 연계를 통해서 파급 효과를 키우겠다는 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큽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난 순천만 갈대축제와 다채로운 공연 전시가 펼쳐지는 팔마문화제. 순천의 대표적인 두 가을철 축제가 올해는 같은 날짜에 막을 올립니다. 여기에 또 다른 행사들도 합세했습니다. 나간읍성에서 열리는 민속문화축제와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국밥축제 역시 개최 시기를 변경해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순천 지역 4개 주요 축제가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프로그램 연계,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볼거리를 집약시켜 체류형 관광을 늘리고 나간읍성과 순천만 그리고 도심권까지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지역 상인들의 기대는 큽니다. 4개 축제가 한꺼번에 3일 동안 열리는 관계로 인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 드시면서 훨씬 경제적인 효과가 크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예상되는 관광객은 최대 40만 명.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관광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의 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지역 관광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광주 지역 상습 침수 지역을 줄이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 공사로 일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위해 대남대로 1.15km 구간 가운데 2개 차로에 대해 차량 소통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이번 달 초부터 기아자동차 앞 무진대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개방되는 화순 이서적벽에 대한 탐방객 모집 예약이 3분 만에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서적벽 탐방 예약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신청자들이 밀려들면서 개방 첫날인 오는 25일자 예약이 단 3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다음 날인 26일도 11분 만에 인터넷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서적벽 개방은 오는 25일 첫 개방 이후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 3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쌀쌀한 출근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광주 11.3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3도 이상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출근길에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21도에 머무르면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10도, 영광 11도, 광주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20도, 광주와 구례 21도, 화순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모레에는 기온이 12도로 올라서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다시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아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